75의 윤금자 할머니는 오늘도 낡은 꽃무늬 블라우스와 바랜 검정색 면바지를 입었습니다. 머리는 간단히 뒤로 묶었고 손에는 오래된 시장 바구니를 들었죠. 골목길을 지나 동네 은행으로 향하는 금자 할머니의 발걸음은 나이에 비해 꽤나 경쾌합니다. 아이고,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요. 금자 할머니는 은행 문을 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하는 일과였습니다. 통장 정리와 간단한 입출금을 위해 찾는 이 은행은 금자 할머니가 30년 넘게 이용해 온 곳이었어요. 대기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은 금자 할머니는 시장 바구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에는 꼼꼼하게 기록된 숫자들이 빼곡했죠. 어제 산 무와 배추가, 전기세, 그리고 손자에게 보낼 용돈까지. 금자 할머니는 이 모든 지출을 일일이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17번 고객님, 17번 고객님. 창구로 향하는 금자 할머니의 모습은 누가 봐도 평범한 노인네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시스템 화면에 뜬 그녀의 계좌 잔액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이 동네에서 손꼽히는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으며 예금 잔액만 해도 억대를 훌쩍 넘기는 큰손이었죠. 오늘은 월세가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통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친절한 미소로 응대하던 직원이 화면을 확인하고는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러나 금자 할머니는 그런 반응에 익숙했습니다. 자신의 재력을 드러내지 않고 검소하게 사는 것이 그녀의 삶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역시 잘 들어왔네요. 고맙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통장을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장 바구니에서는 아침에 사온 생선 냄새가 살짝 풍겼어요. 그녀는 은행을 나서며 다음 목적지인 약국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누구도 이 소박한 노인이 지역에서 유명한 재력가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금자 할머니는 그게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겉모습이 아닌 진짜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랐으니까요. 평소와 같은 화요일이었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은행에 들러 통장 정리를 하려 했어요. 오늘은 유독 더운 날씨 탓에 금자 할머니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고 시장 바구니에서는 생선과 김치 냄새가 조금 더 강하게 풍겼죠. 어서 오세요. 입구에서 인사하는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그저 미소로 답하고 번호표를 뽑았어요. 대기석에 앉자 옆자리의 젊은 여성이 슬며시 자리를 옮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무심코 자신의 옷과 시장 바구니를 내려다보았죠. 23번 고객님. 드디어 차례가 되어 창구로 다가간 금자 할머니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담당한 직원은 처음 보는 젊은 남자였어요. 그는 금자 할머니의 통장을 받아들고 컴퓨터 작업을 시작했지만 코를 살짝 찡그리는 모습이 역력했죠. 할머니 혹시 다음부터는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오시면 안 될까요? 다른 고객분들이 불편해하시네요. 직원의 말에 금자 할머니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몇몇 고객들이 자신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금자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무슨 시장 바구니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요. 은행이 공공장소다 보니 다른 고객분들을 위해서 직원의 말은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무례함은 금자 할머니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30년 넘게 이용해온 은행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통장만 주시죠. 금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지점장실에서 나온 한상우 지점장과 눈이 마주쳤어요. 상우는 상황을 눈치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돌렸죠. 다음에 뵙겠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꾸벅 인사하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며 자신의 재력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녀는 오늘 처음으로 자신의 겉모습 때문에 수치심을 느꼈어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수십억에 달하는 그녀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냄새 난다며 쫓아내다니. 금자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금자 할머니는 현관문을 닫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낀 수치심에 온몸이 떨렸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죠. 30년 넘게 이용해 온 은행에서 겪은 모욕은 그녀의 자존심을 깊이 상처 입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금자 할머니는 자신의 낡은 옷과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습관이 어느새 죄가 되어버린 듯 했어요. 저녁이 되자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금자 할머니는 불을 켤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윤금자, 이제 75인데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자신에게 묻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금자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차올랐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그 은행에 맡겨왔는지, 얼마나 성실한 고객이었는지를 생각하니 더욱 서글펐죠. 식탁 위에는 통장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통장을 집어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니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부동산 임대료, 주식 배당금, 예금 이자. 모두 평생 검소하게 살며 모은 결실이었죠. 내 돈을 존중하지 않는 곳에 맡길 이유가 없지. 밤새도록 생각한 끝에 금자 할머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은행과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금자 할머니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죠. 내일 모든 걸 정리하겠어. 금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깔끔한 한복을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어요. 오늘은 시장 바구니 대신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을 들었죠. 그 안에는 모든 통장과 부동산 서류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로 끝이다. 금자 할머니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75회를 살아오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그녀는 그렇게 하려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제와 같은 직원이 기계적으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단정한 한복을 입은 금자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한 듯 했어요. 금자 할머니는 조용히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1번 고객님. 첫 번째 손님으로 창구에 앉은 금자 할머니는 서류 가방에서 통장들을 꺼내 차분히 올려놓았습니다. 창구 직원은 통장을 받아들고 컴퓨터 화면을 확인한 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윤금자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모든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으로 인출하겠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모든 계좌를요? 혹시 다른 은행으로 이체해 드릴까요? 현금으로 받겠습니다. 모든 계좌를 오늘 해지하고 싶어요. 금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자리를 비우더니 곧 지점장과 함께 돌아왔어요. 한상우 지점장은 금자 할머니를 알아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금자 어르신, 갑자기 무슨 일이신지요? 혹시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네, 맞습니다. 어제 이 은행에서 받은 대우를 생각해보니 더 이상 제 돈을 맡길 이유가 없더군요. 상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금자 할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금자 할머니는 조용히 손을 빼냈습니다. 주변의 다른 고객들이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직원의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으니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상우는 목소리를 낮추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금자 할머니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30년 넘게 이용한 은행에서 그런 대우를 받았는데 어떻게 제 돈을 계속 맡길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심각해지자 상우는 금자 할머니를 VIP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릎까지 꿇으며 사죄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일은 저희의 큰 실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미 엄중 경고를 받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계좌 해지는 재고해 주십시오. 금자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제의 수치심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상우 씨, 난 단 한 번도 내 재산을 자랑하거나 특별 대우를 바란 적이 없어요. 그저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에 상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금자 할머니가 인출하려는 금액은 이 지점 전체 예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액수였고, 이 일이 본사에 알려지면 지점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했어요. VIP실의 시계가 11시를 가리켰습니다. 금자 할머니의 요청으로 은행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인출하려는 금액은 수십억 원에 달했고, 이는 지점 전체 예금의 15%를 차지하는 규모였습니다. 어르신, 이 정도 금액을 한꺼번에 인출하시면 보관과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은행으로 이체해드리는 건 어떨까요? 상우는 마지막 설득을 시도했지만 금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 돈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은행 본사에서도 소식을 듣고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역 본부장까지 전화를 걸어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금자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상태였어요. 윤금자 고객님, 본사 이사님께서 직접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상우가 전화기를 내밀었지만 금자 할머니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이 은행과의 관계를 정리할 시간이 온 것이었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돈을 돌려주세요. 직원들이 금고에서 현금을 가져오는 동안 은행 안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른 고객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수군거렸어요. 금자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기다릴 뿐이었죠. 마침내 현금이 준비되었습니다. 상우는 직접 돈을 세며 금자 할머니에게 전달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확인해 보세요, 어르신. 금자 할머니는 천천히 돈을 확인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이제 그녀의 손에 들어왔어요.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하면서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계좌가 해지되었습니다. 윤금자 고객님,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어떻게든 보상하고. 상우의 간절한 목소리에 금자 할머니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지점 폐쇄나 인사조치 같은 최악의 상황을 염려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상우 씨, 난 당신을 탓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불친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곳엔 내 돈 한 푼도 맡길 이유가 없지 않소? 금자 할머니의 말에 상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직원 2명이 현금이 담긴 가방을 들어 금자 할머니를 따랐습니다.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고맙지만 집이 가까우니 괜찮아요. 금자 할머니는 은행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수치심으로 무거웠던 어깨가 이제는 당당함으로 펴진 듯했죠. 금자 할머니가 은행을 떠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마을에 큰 파문을 일으켰어요. 처음에는 윤금자 할머니가 은행에서 모든 돈을 뺐다더라는 소문이 퍼졌고, 이내 억대 자산가인 금자 할머니가 은행 직원의 무례함 때문에 계좌를 해지했다는 이야기로 발전했습니다.
금자 할머니가 그렇게 부자였다고. 항상 시장에서 1,000원짜리 두부 깎아달라고 하시던데. 동네 슈퍼 주인 최 씨의 말에 손님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금자 할머니의 검소한 생활 방식은 동네에서 유명했지만 그녀가 큰 부자라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 은행 직원들이 금자 할머니 시장 바구니 냄새 난다고 쫓아냈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은행에 대한 비난이 거세졌습니다. 특히 금자 할머니처럼 평범한 옷차림의 노인들은 더욱 분개했어요. 나도 그 은행 이용하는데 내일 가서 계좌 해지해야겠어.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다른 부유한 고객들도 이 은행의 태도를 비난하며 계좌를 해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해당 지점은 예금의 30% 이상을 잃었어요. 한편 금자 할머니는 자신의 행동이 이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며 평소처럼 시장을 다녔어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금자 할머니, 이거 서비스예요. 어제 들어온 신선한 고등어예요. 생선가게 주인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값을 치러야죠. 괜찮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모두 큰 교훈을 얻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요. 금자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존경이나 특별 대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금자 할머니는 은행 앞을 지나갔습니다.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문 앞에는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임시 휴업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그때 은행에서 나오던 상우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금자 할머니를 보자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죠. 금자 할머니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우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가득했어요. 괜찮아요. 당신 잘못만은 아니니까요. 금자 할머니의 부드러운 말에 상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함이 어렸어요. 열흘이 지난 오후 금자 할머니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상우와 처음 보는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은행 본사 김 부장님께서 직접 찾아뵙고 싶다고 하셔서 모시고 왔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거실에 앉은 김 부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윤금자 어르신, 먼저 저희 은행 직원의 무례한 행동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금자 할머니는 차분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부장은 정중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가 어르신께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본사 차원에서 전 직원 고객 응대 교육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외모나 복장으로 고객을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우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지점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희의 잘못이니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어르신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금자 할머니는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정은 변함이 없었어요. 두 분의 사과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 결정은 바뀌지 않아요. 이미 늦었소. 사람을 보는 법부터 다시 배우시오. 김 부장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르신, 저희가 준비한 사과의 표시입니다. 특별 이자율과 수수료 면제 혜택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봉투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존중의 문제예요. 그녀의 단호한 말에 두 사람은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김 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르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저희 은행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두 사람이 떠난 후 금자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믿었어요. 이 일로 은행 본사는 공식 사과 성명을 발표했고 전 직원에게 고객 응대 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금자 할머니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작은 가게를 시작하던 때의 모습, 첫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의 기쁨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평생 검소하게 살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그녀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 고인이 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금자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수화기를 들자 손자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 있으셨다면서요? 은행에서 모든 돈을 빼셨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들렸어요. 금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손자에게까지 소문이 퍼졌다니 놀라웠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그냥 작은 결정을 한 것뿐이야. 할머니가 그런 대우를 받았다니 정말 화가 나요. 제가 당장 내려갈까요? 그럴 필요 없어. 할머니는 이제 오히려 마음이 편하단다. 통화를 마친 후 금자 할머니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마을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그녀의 행동이 이 작은 마을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지만 그것이 옳은 방향으로의 변화라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법이지. 금자 할머니는 창문을 닫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밤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화요일 아침, 금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시장을 향해 집을 나섰습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날이었어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금자 할머니, 오늘은 무값이 내렸어요. 싱싱한 걸로 골라드릴게요. 채소가게 주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미소로 답했어요. 예전과 달리 사람들의 태도가 더 공손해졌지만 그녀는 특별 대우를 원치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그냥 평범하게 대해주세요. 다른 손님들처럼요. 시장에서 장을 본 후 금자 할머니는 평소 가던 은행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은행 입구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모든 고객은 소중합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은행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상우가 고객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노인 고객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금자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이제 그들은 금자 할머니를 다르게 바라보았어요. 존경의 눈빛, 때로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하지만 금자 할머니는 여전히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차 한 잔을 준비하던 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이웃집 박씨 부부가 서 있었어요. 금자님, 저희가 작은 모임을 준비했는데 함께 해주시겠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마을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금자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그동안 이웃들과 인사만 나누었을 뿐 이런 초대를 받은 적은 없었어요. 저요? 제가 무슨 도움이 될까요? 금자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금자님의 용기에 모두가 감명받았어요. 사람들이 외모나 지위가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대하는 마을을 만들고 싶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마을 전체에 영향을 미치다니 놀라웠어요. 알겠습니다. 함께 하겠어요. 다음 날 금자 할머니는 동네 회관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회의 중에 한 청년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새로 문을 연 카페 주인입니다. 금자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깊이 반성했어요. 우리 카페는 앞으로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대접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상인들도 각자의 다짐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인격체로 존중하겠다는 약속들이었어요. 금자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금자 할머니는 문득 은행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녁 무렵이라 은행은 이미 문을 닫았지만 상우가 아직 안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금자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금자 할머니도 미소로 답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녀는 아직 그 은행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지만 마음속의 분노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금자 할머니는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마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지만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일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진정한 부자로 살아온 비결이었죠. 세상은 결국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 같네. 금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용기가 이 작은 마을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내일도 그녀는 평소처럼 검소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죠.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을.